쨍그랑 새벽 4시 63층 회장실에서 유리컵이 벽에 내던져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파편 사이로 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끌던 한 아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왜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까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시선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따라 내렸습니다. 12살 한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도구가 가득 든 카트를 끌며 직원 출입구로 향했죠. 지훈은 아버지보다 2발자국 뒤에서 묵묵히 따라갔어요. 빌딩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청소를 시작했고 지훈은 구석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지훈은 학교도 제때 가지 못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아버지는 63층 임원실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도 따라갔어요. 긴 복도를 지나며 지훈은 문패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전무실, 상무실, 부사장실, 그리고 복도 끝에 회장실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회장실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회장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요. 아버지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훈아 뭐하니? 지훈은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답답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복도 한쪽 벽에는 회사 연역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립 20년. 사진 속에는 2명의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태웅과 남기철. 둘은 형제처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지훈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청소가 끝나고 아버지와 지훈은 빌딩을 나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편의점 김밥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학교는 가고 싶지 않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의 손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매일 밤 아버지를 따라 빌딩에 왔어요. 그리고 회장실 앞을 지날 때마다 같은 느낌이 들었죠. 답답함, 불안, 그리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하지만 지훈은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훈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래층 화장실을 청소하러 내려갔죠. 지훈은 회장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더 답답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지훈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문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해 보였죠. 남자는 지훈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너 누구니? 청소하러 왔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 복도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남자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훈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저씨, 내일 조심하세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말했어요. 내일 아저씨 쓰러질 것 같아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자는 허탈하게 웃었죠. 그래, 고맙다 꼬마야. 그리고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를 떠나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무언가 나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막아야 할 것 같았지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빌딩에 도착했어요. 로비가 술렁거리고 구급차가 와 있었죠. 지훈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경비원이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회의 중에 쓰러지셨대. 과로래.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지훈이 본 것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훈이 63층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저기 꼬마. 지훈이 돌아보니 그 남자였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서 있었죠.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내가 그때 말한 거 어떻게 알았니?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요. 남자는 한참 지훈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지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문 옆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서태윤. 그날 이후 서태윤은 지훈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떻게 자신이 쓰러질 것을 알았을까? 어느 날 밤 태윤은 지훈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저번에 내가 쓰러질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알았니? 태윤이 물었어요. 그냥요. 그런데 아저씨 손목 조심하세요. 거기 금이 갈 것 같아요. 태윤이 웃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사흘 후 태윤은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목에 통증이 왔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목에 실금이 갔네요. 깁스를 해야겠습니다. 태윤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윤은 깁스한 손목을 지훈에게 보였어요. 내 말대로 됐어. 지훈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윤이 물었어요. 너 정말 뭔가 보이는 거니?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 눈빛이 깊었습니다. 12살 아이의 눈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깊고 슬펐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남기철이 나타났어요. 부사장이자 태윤의 20년 직이었습니다. 태윤아, 손목은 괜찮아?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기철이 지훈을 보았어요. 청소부 아들이지? 지훈은 기철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기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인사는 안 하니? 지훈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기철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지훈은 재빨리 피했습니다. 기철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줍은가 보네. 기철이 떠난 뒤 태윤이 물었어요. 저 아저씨가 무서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했어?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말했어요. 그냥요. 태윤은 이상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에게는 경계를 풀었는데 기철에게는 유독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기철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훈이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아저씨 옆에 나쁜 사람 있어요. 태윤의 손이 멈췄죠. 나쁜 사람이요.
아저씨 다치게 할 사람이요. 태윤이 물었습니다. 그게 누군데?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저씨 옆에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태윤은 회사 내부를 조사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죠. 특히 기철은 창업 멤버였습니다. 기철을 의심하는 순간 태윤은 지난 20년의 선택까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신경이 쓰였죠. 지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쓰러진 것도 손목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어느 날 밤 태윤이 기철과 마주쳤습니다. 기철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서버실 점검하고 가려고 기철이 지나갔어요. 태윤은 뒤돌아보았죠.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또 찾아왔어요. 그 나쁜 사람 말이야. 혹시 기철 아저씨니?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훈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태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지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얼굴에요. 웃을 때 눈이 안 웃어요. 입꼬리만 올라가요.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를 볼 때요. 저를 없애고 싶은 눈이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저씨한테 말할까 봐요. 태윤은 지훈을 꼭 안아주었죠.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지훈은 태윤의 품에서 작게 떨었습니다. 그날 밤 태윤은 결심했어요. 기철이 정말로 배신자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20년 우정과 한 아이의 경고 사이에서 태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서버실에서 불이 났죠. 태윤이 달려갔지만 서버 일부가 이미 타버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방화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다음 날 경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서버실 출입 기록. 남기철 부사장이었죠. 모두가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서버 점검하러 들렀을 뿐이야. 기철이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기철이 서버실에 들어간 후 30분 뒤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철이 항변했어요. 불은 내가 나간 뒤에 난 거잖아. 그날 저녁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저 그날 밤 봤어요. 뭘? 그 아저씨가 서버실에서 나올 때 웃고 있었어요. 혼자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로 전화했어요. 됐다고 말했어요. 태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기철이 일부러 불을 낸 것이었죠. 다음 날 태윤은 기철을 불렀어요. 서버실 화재 말이야. 정말 내가 모르는 일이야? 기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윤아,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태윤은 대답하지 않고 기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철이 웃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말대로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죠.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네. 20년 우정이 고작 이거였어. 기철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태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기철이 배신자였을까? 사흘이 지나고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기철이 사표를 냈다는 소문이 돌았죠. 태윤은 기철을 찾았지만 기철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윤은 지훈이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당분간 야간 청소를 쉬어주셨으면 합니다. 지훈이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사 사정이 좀 복잡해져서요. 지훈이 아버지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어요. 지훈이 태윤에게 다가왔죠. 아저씨,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럼 아저씨가 친구랑 안 싸웠을 텐데.
태윤은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훈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날 구해준 거야.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제가 아저씨를 힘들게 한 거예요. 태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죠. 20년 우정이 깨진 후 태윤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철이 배신자였을까? 아니면 자신이 지훈의 말만 믿고 섣불리 판단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안 올게요. 태윤이 놀라 물었어요. 뭐라고?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 아저씨가 자꾸 저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냥 저는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지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저씨랑 친구 아저씨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아저씨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태윤은 지훈을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요. 태윤은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 멈춰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그 아저씨가 아직 끝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훈은 사라졌습니다. 태윤은 텅 빈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지훈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태윤은 매일 밤 혼자 회장실을 지켰죠.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어느 날 밤 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철이었어요. 태윤아.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철아. 기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미안하다. 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어디 있어? 기철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옥상이야. 태윤이 달려가 문을 열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철이 서 있었죠. 등을 보이고서요. 기철아. 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기철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20년 친구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미안해. 기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태윤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기철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여기 다 들어있어. 내가 뭘 했는지. 태윤이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데? 서버실 화재. 내가 냈어.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역시. 기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었어. 협박당했어. 누구한테? 경쟁사 사람들한테. 그들이 내 과거를 알아냈어. 20년 전 내가 저지른 실수를, 회사 설립 자금을 빼돌린 일. 태윤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몰랐지. 창업 초기에 내가 운영자금 일부를 빼서 빚을 갚았던 거. 나중에 다 메웠지만 증거가 남아 있었어. 그들이 그걸 잡았어. 회사를 무너뜨리라고 협박했어. 태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넌?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거부했어. 하지만 그들이 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했어. 내 아들을 협박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태윤아. 난 너를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어. 가족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꼬마가 다 알아버렸어. 그 아이 눈을 피할 수가 없었어. 태윤은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기철은 배신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지훈이 본 것은 기철의 아기가 아닌 괴로움이었습니다. 기철아, 태윤이 다가갔습니다. 우리 함께. 기철이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난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이 USB에 모든 증거가 있어. 경쟁사 이름도, 내가 한 일도 경찰에 넘겨. 그리고 기철이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기철아, 태윤이 소리쳤습니다. 기철아, 안 돼. 태윤이 달려가 기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서 비틀거렸어요. 태윤이 온 힘을 다해 기철을 끌어당겼습니다. 기철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태윤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기철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20년 우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해였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 기철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태윤이 대답했죠. 우리 함께 해결하자.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경쟁사를 급습했습니다. 기철이 제공한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협박의 주범들이 체포되었고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기철도 살아났습니다. 한 달 후 태윤은 옥상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 태윤이 돌아보았어요. 지훈이었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태윤이 웃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제대로 봤어.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넌 기철 아저씨 얼굴에서 괴로움을 본 거야. 아기가 아니라 고통을. 그게 맞았어.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태윤이 계속 말했죠. 넌 내게 경고했어.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맞았어. 진짜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 기철 아저씨를 협박한 사람들. 넌 나를 지키려고 한 거야.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 아저씨는 저를 무서워했어요? 내가 진실을 볼까봐 두려워했던 거야. 자기가 괴로워하는 걸 들킬까봐. 지훈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음에 뭘 할지 보는 게 아니에요. 태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럼 뭘 보는데? 사람들이 얼굴에 숨기는 것들이요. 아픈 것, 무서운 것, 슬픈 것, 그런 게 다 얼굴에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만 저는 보여요. 태윤은 이해했습니다. 지훈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재를 보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감추려는 진짜 감정을. 내 지금 얼굴은 어때? 태윤이 웃었습니다. 편해 보여요. 이제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요. 태윤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실을 못 봤을 거야. 지훈이 웃었어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지훈아, 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읽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걸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사람은 모두 무언가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심만큼은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고 맙니다.